툰드라에 혹독한 냉기가 몰아치고 얼음장같이 아픈 바람이 울부짖는 곳 프렐류드. 이곳 프렐류드인 중에서도 냉기 원수의 축복을 받아 태생적으로 크고 강인한 육체와 추위와 냉기에 매우 높은 내성을 지닌 냉기의 화신이라 불리우는 이들이 있었다. 냉기의 화신들은 일반적으로 족장이나 지도자의 계급을 가지며 얼음 정수를 다룰 수 있었다. 얼음 정수는 높은 저항력을 가진 냉기의 화신들만이 다룰 수 있는 마법의 물질로 작은 얼음 정수 파편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때문에 냉기의 화신들은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얼음 정수를 자신에게 맞는 무기로 가공하여 사용했다. 이런 막강한 냉기의 화신들과 프렐류드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악한 냉기의 수호자들을 물리친 전설적인 영웅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바로사였다. 그렇게 영웅 아바로사의 후손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부족을 만들었고 프렐류드를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바로사가 프렐류드의 전설 중 하나로 치부될 때쯤 애쉬는 이곳 프렐류드 북부의 작은 아바로사 부족의 여족장 그레나의 딸로 태어났다. 프렐류드인 대부분의 세력이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부족장인 여성을 전쟁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레나 역시 전쟁의 어머니였다. 그레나의 일생의 수고는 아바로사의 왕좌를 찾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다. 예로부터 아바로사의 왕좌는 막대한 보물과 마법이 깃든 물건들을 품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그레나는 그것으로 부족이 누렸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런 그레나를 보며 탐탁지 않아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각 부족을 맡으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통을 나누는 서리사지. 그런 서리사지들도 아바로사의 옥자를 신화가 아닌 근거 없는 믿음으로 치부했다. 이제 그것은 어린아이 아니면 미치광이나 믿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애쉬는 잠과 식사까지 걸으며 그런 아바로사의 왕좌에 집착하는 어머니를 걱정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광기에 사로잡혔고 애쉬는 달리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도 항상 비슷했다. 냉기의 화신만이 다룰 수 있는 마법이 서린 얼음정수. 언젠간 애쉬도 이 얼음정수를 휘두를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의 뒤를 이을 위대한 전쟁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애쉬의 운명임을 세뇌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집착하는 또 하나의 환상이었다. 불면의 밤이 가져온 광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맹렬한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이런 어머니가 지휘하는 족장에서 마음 들 곳 하나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이 부족의 서리사지 말크롬. 그는 항상 애쉬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런 의지의 대상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몇 번의 여름이 지나고 애쉬가 어른이 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아바르사의 왕자를 찾기 위한 원정에 나섰다. 역시 애쉬는 어머니를 더 강하게 가로막았어야 했을까? 아바르사의 왕자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그레나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족의 힘도 점점 쇠약해져 갔고 결국 다른 부족의 영토에 침략을 감행했던 그레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애쉬는 어머니가 당당히 눈을 뜬 채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지만 찢어지는 비통함을 뒤로하고 남은 부족원들을 위해 도망쳐야만 했다. 애쉬는 계속 나아갔다. 또 어머니를 죽인 것들에 여전히 쫓기고 있었다. 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몽롱한 꿈과 기억이 뒤섞였고 눈앞의 풍경조차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빛내며 이야기해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바로사의 황금빛 전당, 얼음정수로 뒤덮인 산맥, 아바로사의 옥자가 지닌 마법의 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애쉬를 위해서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들. 마침내 애쉬는 어머니의 지도의 끝이 가리키고 있던 절벽에 이르렀고 더뎌오는 숨을 붙잡고 간신히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애쉬는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품었던 희망에 무언가 의미가 있기를 바랬을 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등성이에 올랐을 때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탈진해서 무기도 어딘가에 떨구어 버린 모양이었다. 애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어머니를 죽인 이들에게 생책이라도 낼 돌조각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곧 자신을 쫓던 이들과 마주했는데 엄청난 힘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이가 투구를 벗는 순간 애쉬는 더뎌오던 일말의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서리사제 말크롬이었다. 그토록 의지해왔던 이에게 살을 깎는 배신을 당한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 기분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목이 졸려왔다. 말크롬은 눈물을 흘리며 애쉬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고 애쉬는
그 눈물의 의미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볼 수는 없었지만 얼음 정수를 느낄 수 있었다. 애쉬는 아바로사가 남긴 얼음 정수의 활을 간신히 손에 넣었고 그것으로 말크롬과 일행들을 모두 죽이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 애쉬를 살린 것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불굴의 의지였다. 애쉬는 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뿔뿔이 흩어진 여러 부족들을 보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들 관습에 따르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했지만 애쉬는 이들을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애쉬를 두고 단순히 아바로사의 무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프렐료드를 재통일하기 위해 부활한 아바로사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순 없었다. 남쪽으로 긴 원정길을 올랐던 애쉬와 그 추종자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애쉬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이용해 막강한 힘과 넓은 영토를 가진 남부 부족들을 규합하기로 했다. 머지않아 애쉬는 몇 세대 만에 처음으로 구성된 프렐로드 부족연합의 수장이 되었다. 또한 부족들은 평온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몇 번의 축제를 치르는데 마침 그 중에서도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수확제가 시작되었다. 축제에는 한눈에 담아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애쉬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려고 모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애쉬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가죽임을 선포했다. 사람들은 애쉬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활을 높이 치켜들 때면 환호 소리는 더욱 커졌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사실 애쉬는 마음이 불편했다. 종종 그랬듯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지도력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손에 쥔 무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활은 아바로사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프렐로드 사람들 대부분은 애쉬가 바로 아바로사의 화신이라 믿었다. 애쉬는 활을 다시 어깨에 매며 잡생각을 떨쳐냈다. 그들이 왜 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이 자리에 올라서 보니 이해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행동들에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했다. 애쉬는 단상에서 내려가 군중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충성과 존경이 오갔다. 그리고 연회장 끝에 다다르자 애쉬는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불과 한 달 전에 부족 하나를 말살했던 이들을 마주했다. 이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광신자들이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여성이 일어서더니 애쉬에게 다가왔다. 순간 애쉬는 새까맣게 불타버린 오두막과 고통스레 죽어가는 비명이 떠올랐다. 애쉬는 분노가 끌어올랐고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두머리 여인의 다음 행동은 애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전쟁 도끼를 애쉬에게 양손으로 바쳤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과오와 무지를 뉘우치며 자신의 목과 도끼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대신 자신의 나머지 부족원들은 살려달라며 빌기 시작했다. 뒤에 있던 부족원들도 여족장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존경의 표시였다. 하지만 그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이 복수를 부르짖었다. 애쉬는 불타버린 고향과 가족이었던 자들의 유고를 떠올렸다. 애쉬의 분노가 다시 한번 차올랐다. 애쉬는 도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경고의 의미로 그 여족장의 목을 베어버릴 작정이었다. 애쉬가 도끼를 쥐는 순간 얼음 정수의 냉기가 팔을 타고 흘렀다. 등에 맨 활이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애쉬는 그제서야 평온을 되찾았다. 애쉬는 전쟁 도끼를 내려다보며 잘못을 뉘우쳤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여족장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 애쉬가 전쟁 도끼를 여족장의 손에 다시 쥐어주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긴장이 사라졌다. 축제의 희열은 용서와 자비로 인해 더욱 배가 되었다. 애쉬는 슬픔을 억누르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애쉬의 가슴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만 했다. 애쉬는 냉기가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활시위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곤 반드시 더 나은 지도자가 될 것임을 입가에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짐했다. 난 프렐료드인이야. 가족, 그리고 부족이 내겐 전부다.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ound. Made another trip